세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주요 대학을 정리하였습니다. 도표 왼쪽에서 보듯 반영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평균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대학을 정리하였고, 그 다음은 최저학력 기준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해당하는 대학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 지원 목표 대학을 정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세계합 5, 세계합 6, 세계합 6, 7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지만 대학교 따라 그리고 대학의 학과에 따라 과에 따라 세계합 6도 있고 7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최저학력 기준은 대학 홈페이지에서 전형 요강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하며 대학별 교과 전형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인문계 학과와 자연계 학과의 최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한국외대의 경우는 두 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수능 평균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평균 3등급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의 여러 대학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념해야 될 사항은 학교에 따라서 두 개 영역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그 다음 세 개 영역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도표에서 중앙대 안성 캠퍼스와 그리고 서울시립대 자연계 학과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평균 등급은 중앙대가 높지만 중앙대의 경우는 두 개 영역만 잘하면 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는 세 개 영역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를 충족시키기에는 시립대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대에서는 수학을 또 반드시 포함해서 최저합을 맞추어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중앙대 안성이나 국민대보다 어쩌면 두 개 합을 맞추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은 매년 바뀌고 모집요강 대학별 학과랑 대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충북대의 경우 학과에 따라서 세개 영역 합이 9등급에서 세개 합 12등급인 학과가 있으니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남대의 경우 사범대는 세개 합 10등급이고 야간 학과인 경우 세개 합 15등급까지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학과마다 최저 기준이 다양하므로 지원 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도표에서는 의과와 같은 최저 기준이 일반적인 다른 학과와 차이 나는 것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대 인문학과는 국어, 영어, 탐구 합이 11등급이고 사범대의 경우는 8등급입니다. 그런데 충남대 자연계학과 이 경우는 수학, 영어, 과탐 합이 12등급이고 수학교육과는 9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는 반드시 수학을 포함해야 하고 수학에서 수능 등급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 수능 최저 기준이 인문계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최저 기준은 대략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요강을 확인하고 전형과 학과에 따라 지정된 최저학력 기준을 체크해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기준과 경쟁률, 충원율, 그리고 합격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충원율, 합격선을 비교하기 때문에 사용한 자료는 올해 자료가 아니고 작년 자료입니다. 따라서 전형명과 최저 기준은 올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상관관계만 보시고 실제 올해 변경된 사항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서울여대와 덕성여대의 경우입니다. 서울여대는 최저 기준이 2합 7이고 덕성여대는 3합 8등급이었습니다. 올해는 2개 합 7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느 대학이 최저 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덕성여대가 높게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덕성여대의 합격자 등급이 3등급으로 서울여대가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학교의 일반적인 레벨과 선호도는 숙명여대가 높다고 보는데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등급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성신여대는 최저 기준이 없고 숙명여대는 3개 합 6, 2개 합 4등급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성신여대는 지역균형으로 전형명을 바꾸고 최저 학력도 인문계 2개 합 6, 자연계는 2개 합 7로 기준을 만들었고 숙명여대도 지역균형 선발로 전형명을 바꾸고 인문자연 모두 2개 합 5로 바꾸었습니다. 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지만 길어서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꼭 올해 지원 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올해 합격자 등급 평균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반드시 전형 요강을 확인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양대 경영학과의 경우도 최저 기준이 없어서 고려대 경영학과보다 합격선은 더 높고 중앙대의 경우는 한양대의 경우보다 합격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대의 경우 최저 기준이 중앙대보다 더 높은데 합격자 평균은 어떻게 더 높을까요? 중앙대 합격하고도 고려대에 합격하면 당연히 등록은 고려대에 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서울대 직윤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려대도 추천을 받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고려대도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경향이 있어 내신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올해의 경우 중앙대 경영은 3개 합 6, 고려대 경영은 3개 합 5로 최저 학력 기준이 바뀌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시간 교과 반영 방법과 학년별 반영 비율 강의부터는 구미호고 이재준 선생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